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학교 기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일단 수학교육학 기본 문제풀이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9시 30분부터 12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서 대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풀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우리가 5, 6월 달에 진행되는 것이 기본 문제풀이예요. 그리고 7, 9월 달에 진행되는 게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출 문제풀이였어요. 그래서 기출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출에 동형 문제를 좀 다루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풀이 시간에는 일단 첫 번째 할 건 뭐냐, 내용 자체에 대한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과 그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프린트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기출에 대한 동형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동형 문제가 뭐냐면 제가 기출 문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만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적어도 지금 오늘은 중경험주의와 구성주의를 얘기를 하니까 대략 한 문제 개수는 한 4개에서 5문제, 4에서 5문제 정도 서술하는 거. 네, 서술형 문제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출과 영역별 문제풀이에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빈칸 채우기 개념 플러스 내용, 이게 파트 1으로 제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형 문제풀이를 하는 게 파트 2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6주 강의를 기본으로 하는데 셋째 주하고 6째 주에는 이제 내용을 첨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첨삭 문제다라고 제가 일단은 표기를 해놨는데 그 4개에 대한 표기를 일일이 4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2문제 정도, 매주 한 2문제 정도 첨삭을 봐드릴 예정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매주 보는 건 좀 힘들고 3주차와 6주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면서 첨삭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직강생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적어도 한 회에서 2회 정도, 네, 아니면 한 회 정도, 최대 한 회 정도는 아마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월달 문제풀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 계획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1주차에 보시면 5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수학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는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이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 수학학습 심리학, 그 다음에 4주차에 수학 교수학습 이론, 5주차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수학 교육 과정과 평가, 공학, 교구 활용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5주차에 걸쳐서 수학 교육학 이론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6주차에 이제 교직 수학이 있는데 교직 수학에 대한 내용은 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형 문제 빈칸 채우기를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하고 그냥 동영 문제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알려드릴 거는 6월 16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교육로 중학교 지도서 특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 여기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 수학 이거 개정교육과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원래는 두산 동아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도서를 비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기타 사항의 3번 보시면 지도서는 메일을 남겨주시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 3학년 수학은요,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2009 개정을 하면서 변화되는 특성, 성질 그런 내용 부분을 좀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기본 문제풀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채워 넣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플라톤주의부터 진행을 할게요. 네, 첫 번째 나온 게 플라톤주의죠. 그래서 처음에 제1장 플라톤주의다라고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에 대한 제목으로 달았어요. 여기서 프린트 보시면 앞으로는 수학교육학 신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1장 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플라톤주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수학 기초론이죠. 플라톤주의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플라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수학적 관점은 이데아론에서 비롯되는 바, 이데아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데아는 영구불멸의 완전한 실제다.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구불멸의 완전한 실제인 이상적 세계로 상정된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수학적 대상은 실제하며 수학적 대상의 존재성은 인간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수학의 대상인 수나 도형이 불변의 이데아로 간주되며 수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그러한 수학적 대상의 성질과 관계를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수학자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수학자는 우리가 발명과 발견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플라톤주의에서는 수학자의 역할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발명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플라톤주의는 그 완전성이 깨지는 계기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9세기 초에 뭐가 등장해요? 네, 비유클리드 기하가 등장하죠.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19세기에 비유클리드 기하의 출현으로 수학자들은 여러 가지 패러독스에 직면하여 수학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철학이 세 가지가 대두가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죠. 그래서 논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주의의 주장은 모든 수학은 논리학으로부터 유도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수학의 확실성을 확보하려면 수학을 논리 위에 세우면, 다시 말해 수학을 논리로 환원하면 될 것이다. 수학이 논리 위에 건설될 수 있음을 보이려면 수학의 모든 개념이 뭐로 환원해야 돼요? 네, 수학의 모든 개념이 논리적 개념으로 환원한다. 네, 이렇게 환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수학적 지식이 논리의 추론 규칙에 의해 증명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논리주의가 형성되는 동안 그와 다른 접근법이 직관주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직관주의는 수학적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근본적인 직관이며 직관으로 인해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과 정리가 자명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수학적 진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수학적 진리는 유 한 번의 단계로, 빈칸이죠. 구성 가능해야 한다. 네, 이것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길게 문장으로 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 한 번의 단계로 구성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확립되는 것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가 구성적인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지식은 모두 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이 내용과, 직관주의에서는 이 내용과 구성적인 증명,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관주의자들은 우리가 수학적인 존재성을 뭐로 본 거예요? 네, 수학적인 존재성을 뭐로 봤다? 구성 가능성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구성 가능이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 구성적인 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직관주의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논리주의에 의해 생겨난 영리와 직관주의에 의해서 야기된 고전 수학의 포기라는 수학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힐베르트는 집합론의 영리를 수학의 정의와 증명의 정확성과 엄밀성이 부족한 데서 생긴다고 보고 수학을 엄밀한 방법으로 모순이 없고 완전한 공리체계로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래서 힐베르트가 제안한 엄밀한 방법은 수학을 뭐로 보는 거예요? 네, 수학을 완전한 형식 체계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 단어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추론 규칙에 따라 다루어지는 뭐로 간주됐어요? 기호의 유 한 번에 연세로 간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을 잠시만요. 네. 수학을 추상적인 기호를 다루는 형식 체계로 보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호를 다루는 규칙 체계가 건전한가에 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그래서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호를 다른 기호로 나타내어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점선면 대신에 뭘 사용한다? 컵, 접시, 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래서 형식적인 체계 내에서 이런 용어들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 무정의 용어로 다루어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식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형식을 강조한 수리 철학이다라고, 수학 기초론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요,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증명에 대한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책에서 좀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 인신론과 수학 증명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플라톤주의. 수학 인신론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쪽은 인신론이고요. 이쪽은 증명관이죠. 단어를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주의는 뭐로 본다는 거예요? 수학적 지식은 영구 불멸의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관은 뭐예요? 수학 내용의 절대적 진리성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논리주의. 수학을 논리의 일부분, 수학적 개념을 논리의 개념으로 환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학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장치다.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관주의예요. 네, 우리가 직관은 수학적 지식의 근원으로서 다른 어떤 논리보다 선행한다. 수학적 활동은 직관적으로 자명한 공리에 근거한 내성적 구성이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학 명제의 참은 뭐와 동치이다? 구성 가능성과 동치이다. 네,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식주의예요. 네, 형식주의는 수학을 의미가 배제된 형식 체계로 보겠다. 그리고 증명은 특별한 규칙을 따르며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기호 조작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는 수학의 확실성은 무모순성과 완전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명관은 엄밀한 영역적 증명은 무모순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플라톤주의예요. 그래서 수학교육 신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 준경험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론의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단어 위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있다가 제가 기본 문제 풀이를 하는데 적용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라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이다. 그래서 라카토스는 오일러 다면체 정리와 관련된 수학 이론의 발전 과정을 수학사를 조사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수학적 지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정리의 수가 단조롭게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의해, 빈칸에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의해 추측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이 증명과 반박의 논리, 그 다음에 추측, 개선, 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라카토스는 만들어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 완전한 확실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다만 추측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게 뭐예요? 반박이죠. 네, 반례를 들어서 반박하는 거고 새로운 개선된 추측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학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빈칸에 들어갈 라카토스가 좀 강조하고 있는 수학이 어떤 수학이에요? 네, 비형식적인 수학이죠. 네, 비형식적인 수학이나 발생 과정에 있는 수학적 지식. 네, 이게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형식적인 수학이나 발생 과정에 있는 수학적인 지식은 어떻다? 오류 가능하다. 네, 오류 가능하다라고
봤죠. 그래서 오류 가능한 추측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오류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카토스 이론은 뭐예요? 추측하고 그 추측을 검사하고 추측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추측 네, 그 다음에 증명 그리고 반박. 반박은 이제 어떻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례를 들어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선된 추측.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증명이라는 건 뭘까요? 이 추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증명은 뭐죠? 그냥 연역적인 증명이 아니라 이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부분 추측으로 분해. 네, 분해하는 뭐죠? 사고, 실험이죠. 네,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례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라카토스는 기존의 증명관과 다른 증명관을 제시한다. 라카토스에게 증명은 추측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뭐로 드러내는 거예요? 추측에 들어있는 증명인 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뭐예요? 바로 부분 추측이죠. 그래서 부분 추측을 드러내는 또는 원래의 추측을 더 많은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사고 실험이다. 말 그대로 다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에 들어갈 부분은 뭐냐? 부분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써야 되는 문장은 뭐예요?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사고 실험. 여기까지 다 적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여 놓으면 부분 추측 하나하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으므로 반박하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 여기 타이틀을 좀 적을게요. 네, 제2장 준경험주의죠. 네, 그래서 자, 반례의 종류 봅시다. 반례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분 추측을 반박하는 무슨 반례? 국소적 반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추측을 반박하는 전면적 반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소적 반례는 증명의 비판이지만 추측의 비판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례가 발견되면 반박된 부분 추측을 대체시킴으로써 증명, 곧 부분 추측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전면적 반례의 출현은 수학적 지식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경우 원래의 추측은 반박되지만 증명이 반박되지 않으므로 증명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원래의 추측이 개선된다. 죄송해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N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부분 지우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전면적 반례에 의해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반례가 생기면 무조건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대응 방식은 뭐예요? 전면적 반례에 의해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괴물 배제법이고요. 두 번째가 예외 배제법, 세 번째가 보조정리 합체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전면적 반례에 의해서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괴물배제법이다. 네, 괴물배제법이다.
추측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명된 추측은 옳으면 오히려 반례가 잘못되어 보고 반례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빈칸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반례를 배제하여 원래의 추측을 존속시키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괴물배제법에서 주된 관심은 추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반례를 성가시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측을. 네,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괴물배제법은 뭐냐? 한마디로 괴물배제법은 추측에 포함된 개념들을 다시 정의한다라고 나오죠. 네, 추측에 포함된 개념들을 다시 정의한다.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례를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밖으로 몰아내고 추측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용어가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정교하게 재정의가 된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 괴물배제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을 읽어볼게요. 이러한 괴물배제법의 구사는 감추어진 가정을 들추어내고 명확한 정의를 재창조하여 추측을 명확하기 위한 자극이 되므로 유용한 잠재력을 갖는다. 결국 수학적 지식의 성장은 이러한 반례에 의해서 촉진되게 된다. 특이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괴물 또는 병적인 예라고 배제하기보다는 내용의 핵심에 대하여 수학적인 분석을 하게 하는 수학 진보에 결정적인 계기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괴물 배제법이 뭐냐면 다면체, 우리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지금 나오는 부분, 모든 모서리에서 꼭 두 개의 다각형이 만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길을 통하여 임의의 다각형 내부로부터 다른 다각형의 내부로 갈 수 있도록 배열된 다각형 체계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반례가 제기가 됐었던 게 이렇게 이제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에서 이렇게 볕 달린 다면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볕 달린 다면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괴물이고 병적인 거니까 이런 건 다면체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괴물 배제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예외 배제법이죠. 그래서 조금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괴물 배제법에서는 갑자기 발음이 괴물 배제법에서는 얘를 다면체로 취급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외 배제법은 어때요?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고 조건절을 삽입하는 거죠. 추측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면체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처음보다 정교하게 재정의가 되는데 예외 배제법에서는 다면체의 정의 자체는 건들지 않는 거니까 정의에 대한 변화는 없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요. 일단 예외 배제법에 대한 얘기예요. 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예외 배제법하고요. 보조정리 합체법은 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새로운 반례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요?
예외에 대하여 언급하는 조건절을 추측에 첨가하여 추측에 첨가하여 안전한 영역으로 철수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오죠. 이처럼 예외배제법에서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예외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외배제법은 제기된 판례를 예외로만 인정하고 주된 추측을 예외가 배제된 안전한 영역으로 한정시켜 원래의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을 축소하여 추측을 개선한다. 즉 예외배제법은 예외에 대하여 언급한 조건절을 원래의 추측에 첨가하기 때문에 정의가 축소되지 않는다. 앞에서는 정의가 축소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때요? 축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나 원래의 추측에 타당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날 때마다 추측의 조건절을 첨가하여 원래 처음에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을 계속 축소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얻어진 새로운 추측은 처음 추측에 증명된 부분 추측들과 동떨어진 다른 추측이 얻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축소된 영역 밖에 판례가 존재하는지 영역을 더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추측들만을 더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넣어야 할 문장이 뭐냐면 그러나부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원래 추측에 타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날 때마다 추측의 조건절을 첨가하여 처음에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이 영역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간에 오타가 있네요.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추측들만은 더 만들어내게 된다. 네, 이와 같이 추측이 타당한 영역으로 추측을 제한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과대 또는 과소의 일반화. 네, 일반화를 초래할 여지도 있지만 추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속에 작은 정육면체가 들어있는 입체와 같은 공동이나 구멍이 뚫린 사진틀과 같은 터널이 있는 다면체가 아닌,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외로 본다는 거죠. 예외로 두고 모든 다면체에 대해서 V-2 플러스 F는 2이다 라고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외에 대해서 언급하는 조건절을 추측에 첨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조정리 합체법이라고 나와요. 네, 내용을 한번 기술해 볼게요. 보통 개념을 쓰라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언급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프린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 넣어 봅시다. 판례가 출현하게 되는 뭘 찾아요? 부분 추측. 죄송해요. 판례가 출현하게 되는 부분 추측인가요? 네. 판례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그것을 원래의 추측에 합체시키고 네, 증명을 고치는 방법이다. 네, 잠시만요. 이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네, 수학교육학 신론에 보시면 보조정리 합체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부분 추측이 맞죠? 보조 정리인 줄 알았는데, 예, 부분 추측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교육학 신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발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그것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을 고치는 방법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조 정리 합체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냐? 2개의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새로운 추측을 발견하는 과정. 네, 새로운 추측을 발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추측을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네, 이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라카토스는 우리가 어떻다? 발견과 네, 정당화의 논리가 네,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2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 발견과 정당화의 논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조정리 합체법에서는 전면적 발예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국소적 발예이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발예가 전면적 발예이지만 국소적 발예가 아닌 경우에는 감추어진 보조 정리를 찾아 증명에 첨가하여 전면적 발예이면서 국소적 발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의 재전달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짓의 재전달 원리다. 즉, 거짓의 재전달 원리는 거짓 이미 전면적 발예에서 어디로 확장해요? 국소적 발예로 주된 추측에서 부분 추측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거짓의 재전달 원리예요. 그래서 전면적 발예에서 국소적 발예로 우리가 거짓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빈칸을 뚫으려다가요. 밑줄을 그었거든요. 대각선에 의해 분할되는 어떤 면도 2 부분으로 되는 단순 연결인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발견한 앞에서 이제 부분 추측을 통해서 발견한 보조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면체에 대하여 v-2 플러스 f는 2다로 수정하는 것이다 라고 네,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마지막인데요.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는 이제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그래서 1단계 뭐죠? 네, 1단계 주어진 문제 상황으로부터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단계다. 네, 이게 1단계이고요. 2단계 추측을 뭘로 분해해요? 네, 한번 적어볼게요.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이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뭐가 등장해요? 발예가 등장하고 추측과 증명을 반박하는 단계다. 네, 그래서 문장을
적으실 때 추측과 증명을 반박하는 단계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반례를 통해 반례를 등장하고 추측과 증명을 반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명을 검토해야 되고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빈칸에 첫 번째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고요.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반례가 등장하고 추측과 증명을 반박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명 검토에서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밑줄 그은 부분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중경험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사회적 구성주의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